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또 친윤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 어제 공식 출범했는데 이제 면면을 보면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가 친윤 개인사다, 이런 평가인가요? 네, 사실은 이번에는 뭐 비주류 원외 이쪽에서 비대위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실제로 요 그룹에서 대표자들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그런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진짜 따가운 민심을 쓴소리로 반영해서 뭐 전달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수용되지가 않은 모양새입니다. 비대위원이 7명인데 네. 6명이 친윤계예요. 그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서 7명인 거죠? 장까지 하면 8명인데 8명. 일단 위원들 말씀드리면 네. 특수부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서 전주혜, 엄태영 의원이 지명직으로 임명이 됐고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추경호 원내대표,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 출신이고, 네. 정점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구지검에서 초임검사 같이 임관했던 사이예요. 네. 얼마 전에 이분이 부인이 소천했는데 그 전까지는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교류할 정도의 관계고, 다만 이제 이번에 포천가평에서 당선된 김용태 당선자 1명 정도만 좀 개파색이 옅은 사람 중에서 비대위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뭐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네. 당 관계자가 저희 출입기자한테 했던 말이, 당장 눈앞에 다가올 선거가 없다 보니까 적당히 비를 피해가자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 아니냐,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네. 물론 민주당도 뭐 친명 일색이라서 비판받는 지점이 있긴 한데, 뭐 사실 거기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패배한 곳인데 기존의 공식을 되풀이한다는 점에 있어서 더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친윤이라는 프레임을 이제 총선 전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친윤이 뭐 진짜 친윤 대통령 쪽과 친한동훈 쪽으로 좀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이게 제가 보는 좀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비대위원들은 이 포지션, 그러니까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게 아주 뚜렷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좀 살짝 걸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대로 이를테면 어제 임명된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친한 쪽으로 좀 뚜렷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뭐 한동훈 쪽으로 어느 팀에 확 쏠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양쪽에 좀 구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전의 기준으로 분류했을 땐 비율은 김용태 비대위원 1명 정도다라는 이제 평가가 전반적인 거고. 그렇죠. 어쨌든 이번 비대위의 가장 큰 임무,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당대회 치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잘 치르는 거. 네, 뭐 7월에 하냐 8월에 하냐, 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100% 당원 투표로 뽑는 전당대회 룰, 요거를 좀 고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돼요. 네. 뭐 친윤 비대위니까 이거 못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그래도 좀 고쳐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긴 해 보입니다. 다만 그 비율이 뭐 기대했던 대로 5대5는 아니고 뭐 한 3대7, 뭐 예전에 이제 원상복귀 하는 정도, 아니면 뭐 3보다 좀 더,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하는 게 뭐 한 10%나 20% 요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당신 100을 유지하자라는 기류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비대위 속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대위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후보로 누가 나오냐, 그리고 그때 어떤 권력 관계가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연동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도서관에서 목격되고, 뭐 원희룡 장관 만나는 게 이제 알려지고, 이러면서 좀 몸풀기에 나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항마가 안 보이거든요, 뚜렷하게. 당 조직, 당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엄청 많대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나름대로 갈라지면서 피해자 서사까지 입었던 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 마지막 변수는 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느냐, 개입했을 때 만약에 이제 파워 게임을 했을 때 그 그림력이 예전만큼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요 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하면 1등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다만 당내 반응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이 띄우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원들한테 인기가 사실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층에 한정된 여론조사에서는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문제와 역선택 방지 조항 이런 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하겠군요. 네. 자, 박순봉 기자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원내 수석 대변인 좀 인상적이죠. 장동혁 전 사무총장 전에 사무총장 했는데 또 원내 수석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가지고 준 자리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가장 최측근 뭐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 입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 당에 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기자들 평이 굉장히 좋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 다만 어쨌든 해석으로는 이번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 지도부 내에 들어가는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친윤계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파를 좀 섞었다 좀 이런 의미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당 분위기를 좀 물어봤을 때는 이번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안 큰 것 같아요. 관심이 별로 크지 않다. 왜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들이 많은데 2달짜리인데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고 특히 차기 당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지도부 구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언제 할 거고 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있는 권한이 비대위원장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원들이 얼마나 좌지우지할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그건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고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좀 초기부터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전당대회 시기 같은 거 좀 인상적인 게 황우여 위원장은 8월로 연기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거잖아요. 7말 8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점은 8월에 찍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성일종 신임 사무총장 실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 어제 얘기하는 거는 뭐 7월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의 얘기는 7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7 말쪽이 아니라 7 초중 얘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6월은 불가능하니까 7월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7월 초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뭘까 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7월로 정리가 된 건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건가? 사무총장에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할 때까지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못 만난 상태였다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의견 교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의견이 나온 상태라서. 아니, 근데 의견 교류 안 했어도 신문 다 읽으실 거 아니에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7말 8초 얘기한 건 지난주에 떠들썩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로 갈 거냐 8월로 갈 거냐 이걸 가지고 비대위 내에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주목이 되는 건 이제 아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원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저도 조금 원래는 막연히 생각을 했을 때는 용산의 입김이 반영이 되면은 당원 100%가 유지가 될 거다. 이게 좀 일반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잖아요. 근데 어제 관계자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당원 100% 유지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당신 100%? 네. 룰 바꾼다? 근데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당원 100%로 하면은 이제 기존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유리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나경원 그 당선인이 유리할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 민심을 많이 올릴수록 유승민 전 의원이 유리할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 후보들이 그러면 용산에서 원하는 후보가 맞느냐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어느 누구도 아니다?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당원 100%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 체제 안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럼 윤심이 반영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흐를 수밖에 없겠죠. 이 100%를 유지해가지고 얻는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되는 게 좋은 건가?라고 하면 용산 입장에서 그게 좋은가? 또 비대위 입장에서 좋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윤심은 아니다라고 할 경우엔 그러면 윤심 후보를 새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었을 때만큼의 힘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까지 해낼 자신은 없다라고 보면 그럼 결국에는 차라리 산수를 해봤을 때는 모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수로 보면 차라리 당심을 좀 내주고 그냥 좀 바뀌었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저는 또 더 주목이 되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게임 무슨 말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을 가장 싫어할 거다 이게 일반적인 기존의 예측이었던 뭐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싫을 거냐 유승민 전 의원이 싫을 거냐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모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더 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른바 힘이 더 센 상태니까. 힘도 더 세고
가까웠다가 멀어진 거잖아요. 심리적으로는 더 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당신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숫자를 조정하면 뭐 친윤이 되고 비윤이 되고 이런 그림도 아닌데다가 누가 되느냐도 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당심보다 이제 민심이 많이 비중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그 김용태 당선인, 김용태 비대위원이 좀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좀 상반된 시선이 있는 상태죠.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 인물인데 네네. 전향자냐 아니면 여전히 비윤이냐, 여전히 혁신적인 인물이냐 이걸 가지고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또 어제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죠? 천하람 당선자가?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향후의 상황을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시선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지점입니다. 뭐 개혁적으로 말하는 척만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잠시 후에 김용태 비대위원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예, 유일한 비윤으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또 이런저런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듣도록 하죠. 예, 이어가시겠어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예,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라인 교체. 어제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네. 어제 검찰에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어요. 네, 아주 전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흐름만 좀 짚어보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나 좀 이거 해보겠다라고 대검에 보고했던 게 지난 3일이었고요. 서울중앙지검장. 네, 이 자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라면서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흘 뒤인 7일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됐습니다. 네. 검찰 인사통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엿새 뒤인 어제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된 거예요. 인사라는 건 뭐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검사장급 인사, 그러니까 일부 인사가 작년 9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도 안 된 시점이고 특히 또 이원석 총장 임기가 넉 달밖에 안 남았어요. 9월에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사실 보통 흐름으로는 인사하지 않는 시점인데 갑자기 나와서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 거고. 시점적으로 일단 맞지 않는다. 네. 이례적이다. 어제 인사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완전히 날려버렸다는 점이에요. 이 송경호 지검장 교체 얘기는 계속 분분히 나왔었어요. 네. 설설했어요. 네. 아예 예상이 안 됐던 일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한 뒤로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송경호가 도이치모터스 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곧 잘릴 거다라는 풍문이 서초동에 계속 돌았었거든요. 그런 거죠. 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현실화되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송경호 검사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그리고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명품백 수사를 맡았던 김창진 1차장은 법무연수원으로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맡았던 고형곤 4차장도 수원고검 차장으로 다들 이동하게 됐고 특히나 뭐 고검장, 검사장, 겉보기에는 승진한 것처럼 갔는데 네. 자천성 자리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한직으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빈자리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 검사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깝고 한동훈 위원장이랑 좀 먼 걸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 옛날에는 다 한 팀 아니었어요? 근데 옛날에도 사실 더 아는 사람들은 네. 그 중에서도 누구랑 가깝다. 했어요? 예,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렇게 채워졌다라는 게 특징으로 꼽히고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왔는데 네네. 특수통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대변인을 맡아서 보좌했던 전력이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과 같은 역할. 그렇죠. 아주 핵심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연수는 30기예요. 그러니까 낮은 기수에서 이례적으로 발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이번에 새로 오게 된 차장들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들로 등용이 됐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좀 파악했던 거는 워낙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인사를 내게 되면 이원석 사표 낼지 모른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이 인사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렇죠. 어제 이원석 총장이 지방에 있었는데 급하게 일정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인사 듣고선 화들짝 놀랐다는 얘기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표 내고 그렇게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원석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사표까지 낼지 요걸 좀 오늘 아침에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심상치가 않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발언 따라서 완전히 그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일단 현재까지는 보통 이런 인사가 있게 되면은 검찰 내부망 뭐 이프로스 이런 데다가 글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아직까지는 뭐 기자들이 파악했을 때는 그런 글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학살을 했다라기보다는 송영호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 고검장으로 보냈는데 이게 진급이기는 해요. 승진이긴 해요. 네, 승진은 시켰는데 수사에서 배제한 거라서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김창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법사위 쪽에 좀 물어보니까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준비 단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뭐 사실상 뭐 또 승진이지만 또 이제 비보직 인사라서 자천성도 섞여 있는 이런 인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당에서 나오는 평가는 뭐냐면은 지금 여당 내에서 친윤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철규 의원하고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검찰 쪽에서도 이런 분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좀 시각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야당 반응을 좀 전해드리면 야당 반응은 공식적인 거하고 비공식적인 게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입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이렇게 되면 특검을 더 적극적으로 할 명분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질문을 야당 인사 인터뷰할 때 많이 물었어요. 지금 검찰과 용산 갈등설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야당 인사들이 그쪽보다는 지금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수사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짜고 특검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쪽에 무게를 뒀었는데 네. 어제 이런 폭풍 같은 인사가 벌어지면서는 이제 확 입장이 이거는 검찰의 수사 라인에 대한 어떤 압박, 말살 뭐 이런 거구나 쪽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정치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전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던데 이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게 뭐냐라고 하니까 예전부터 의혹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앉혔을 때 사법연수원 기수가 17기예요. 근데 이원석 총장은 27기죠. 10기수 선배를 앉히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내에서는 이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견제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다.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하고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가까운 걸로 보이니 굉장히 윗선배를 보내가지고 한동훈 라인을 좀 정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의혹으로 그치는 상태였는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고 아까 민정수석 얘기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김주현 수석도 연수원 18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27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9기수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그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 라인에 의미가 있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모 관계자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사는 안 변할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 내지는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방어 쪽에 힘을 실는 걸로 이해가 된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말을 기자들 앞에서 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 민주당에서 약속 대련 아니냐라고 했던 사람들 제가 봤을 때 보면은 이 법조의 시각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좀 여론전을 위해서 했던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보면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아예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으름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이 살고자 하는 고민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파다했어요. 용산하고 검찰 사이의 갈등이 지금 진짜다. 부글부글한다. 양쪽 사이가. 이게 이 검찰 인사록에 드러난 게 아니 소문이 사실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대통령실 우리 기업 이익이 최우선이다. 이거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언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언급을 어제 했던 거예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어제 브리핑을 했어요.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떤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했고.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네,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네. 사실 일본 정부랑 일본 이제 나름의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이 자기들끼리 발맞춰서 막 이거 지금 작업을 하는 도중에 우리는 기업과 정부가 좀 떨어져 정부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 차원까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3월 달부터 시작된 건데 5월에 와서야 사실은 과기부 차관 영의로 공식 입장이 나왔었는데 여론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어제 용산에서까지 직접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최대한 지원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걸까요? 어제 나왔던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어요. 오히려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게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 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네이버가 요새 아예 이 라인을 팔아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많이 받고 그렇죠. 비싸게 쳐서 팔아버리는 거. 한 10조 원 정도 이제 왜냐면 현실적으로 잘못하면은 일본에서 그 라인이 하고 있는 다른 웹툰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시장까지 뺏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 라인을 그냥 최대한 비싸게 팔아버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냐 이런 그런 얘기도 나와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그런 차원을 상정해서 대통령실에서 여론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